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아이온큐 CEO 니콜로 데마시가 디지서트와 테크스트롱이 선정한 양자보안 25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은 양자보안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한 것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IBM, AWS, 엔비디아, HSBC, JP모건 체이스, 엑센처 등 세계적인 기관과 기업들의 리더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니콜로 데마시가 이 명단에 포함된 유일한 양자 컴퓨팅 기업의 CEO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양자 기업의 경영진이 하드웨어나 알고리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니콜로 데마시가 양자 보안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아이온큐의 사업 무게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이온큐가 단순히 계산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자키 분배, 포스트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보안 통신 인프라라는 거대한 시장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아이온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과도 일치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아이온큐가 진행한 주요 인수건들은 모두 양자 보안 스택을 구축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퀀티크, 큐비텍, 스카일룸, 카펠라 스페이스, 그리고 3분기 인수 완료를 목표로 한 스카이워터 파운드리와 라이트싱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보안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CEO가 보안 분야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향후 정부 및 기업들의 대규모 보안 계약이 어디로 향할지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유럽 연합은 최근 우주 공간의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500만 유로, 하나로 약 426억 원 규모의 아이리스2 프로그램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 위성을 이용한 파일럿 미션으로 2026년 5월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우주 기반 양자키 분배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유럽 전역을 잇는 양자 위성 군집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디 퀀티크는 이미 유럽 양자통신 인프라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퀀티크는 오픈 양자키 분배 프로젝트에 필요한 산업용 오픈 양자키 시스템 25개 중 16개를 공급했으며 슬로바키아의 국가 양자 통신 네트워크 전체를 구축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영향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키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양자키 분배 기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위성 운영, 양자 네트워크형 광학 인터커넥트, 그리고 우주 광통신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성과 양자키 분배 기술, 광자학, 광통신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한 지붕 아래 모두 갖춘 기업은 전 세계에서 아이온큐가 유일합니다. 유럽연합의 주권보호 규정으로 인해서 직접 입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려는 인프라 자체가 아이온큐가 지난 1년간 25억 달러를 들여 준비해온 포트폴리오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캐나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방위산업 전략을 통해 양자 기술을 국가 주권 역량으로 공식 지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는 이제 캐나다 국내 투자 및 도입의 최우선 순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빌드 파트너 바이 프레임워크 아래 양자 기술을 자체 구축 카테고리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지식재산권의 국내 소유권을 확보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 규모도 상당합니다. 벤처 및 성장 자본을 위한 40억 달러 규모의 BDC 국방 플랫폼, 국방 중소기업을 위한 2억 4,400만 달러의 NRC IRAP 지원금, 그리고 양자 기술을 우선 과제로 채택한 국방 R&D 엑셀레이터인 보레알리스 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국가 안보와 장기적 경제 경쟁력을 토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미 캐나다 내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아이온큐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양자 분야로 집중됨에 따라 아이온큐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캐나다 국방 및 공공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아이온큐와 캐나다 재생의학 상용화 센터의 파트너십이 실제 실행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CCRM은 토론토에서 신설된 딥테크 바이오랩을 이끌 전문 인력 채용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양사 협력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아이온큐는 하이브리드 양자 및 양자 AI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CCRM의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CRM은 10만 평방피트 이상의 GMP 시설과 300명 이상의 과학 전문가를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협력은 바이오 공정 최적화, 질병 모델링 워크플로우, 첨단 치료제를 위해 양자 강화 시뮬레이션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캐나다와 스웨덴에서 초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런칭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채용될 기술 리드는 신약 개발, 개인형 맞춤 의료, 제조 자동화를 위한 양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발표부터 실행까지 단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이번 행보는 아이온큐의 생명과학 분야 사업이 단순한 구성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과 성과를 내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부분 부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10년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대가 끝나기 전까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양자 컴퓨터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일반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 쏠려 있지만 미래의 핵심 병목 구간은 양자 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자 메모리는 스핀, 에너지 레벨 또는 핵 상태를 이용해서 원자 수준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현재 양자 정보 저장 분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온큐는 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중성 원자 방식과 더불어 양자 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데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아이온큐는 이온을 통신 파장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통해 하이브리드 생태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트 싱크의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이것은 아이온큐의 가장 가치 있는 지식 재산권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특정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모달리티 중립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양자 산업 전체의 규모를 확장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의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적층형 양자 메모리라는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델포스의 연구에 따르면 단일 원자 이온 안에서 3개의 큐비트를 패킹하는 설계도가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의 클래식 낸드 플래시가 멀티레벨 셀 기술을 통해 저장 밀도를 폭발적으로 늘렸던 것 같은 원리입니다. 단순히 0과 1을 구분하는 기저 상태와 들뜬 상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 내부의 풍부한 스펙트럼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이온 내에서 4개, 8개 혹은 16개의 안정적인 에너지 레벨을 활성화함으로써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트랩 위치에만 존재하지만 이론적으로는 3개의 독립적인 큐비트 레이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경우 프로세서 밀도를 즉각적으로 3배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물론 원자 하나에 큐비트를 쌓는 것은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레이저 결함이나 미세한 자기장 간섭이 발생하면 3개의 큐비트가 동시에 오염되는 상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 가비둘린 코드라는 새로운 수학적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식 네트워크 코딩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중 큐비트 셀의 실패를 단일 이벤트로 인식해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계산 속도와 처리량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데 동일한 양자 회로를 각 레이어에서 병렬로 실행할 수 있어 물리적 실행 한 번의 비용으로 3번의 회로를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변분 알고리즘이 매직 스테이트 증류와 같은 복잡한 연산에서 3배의 처리량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25년 수학적 프레임워크 단계이며 2030년경 실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도전적 과제이지만 아이온큐가 밀도와 처리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오류 수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처럼 아이온큐가 설계하고 있는 하드웨어 혁신은 단순히 연구실 수준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 모든 행보가 사실은 미국의 거대한 국가 전략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건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 연방 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문장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베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빅벳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4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러함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M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 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벳을 걸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 양자 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 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가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 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 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양자연구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룩헤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이 이미 미국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 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단 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